자, 먼저 정수를 프린트F로 출력하는 예제죠. 패키지를 EX01로 만듭니다. 자, 우리 클래스 int printf 테스트 너미를 int 타입으로 선언 후 543으로 초기했죠. 자, 이번에는 시스템 프린트 ln이 아니죠. 프린트 f죠. f에서 자 쌍따옴표 안에 이제 정수를 출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출력할 정수값. 자, 이런 식으로 너밀 변수를 지정하면 변수의 값 543을 요 위치에 10진수 정수로 출력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역슬래시니까 줄을 바꾸겠다 이거죠. 실행하면 540점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D를 문자열 내에 %를 지정해주면 값을 그 문자열 그 %D에 있는 그 위치에 출력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자, 지금은 프린트F에서 쌍따옴표 안에 쭉 문자열이 있죠. 그리고 그 문자열 값은 다음에 %D가 있죠. 그러면 요 너밀의 값이 요 위치에 출력이 된다 이거죠. 실행해보면 너밀의 값은 543입니다. 자, 값을 바꿔서 출력해보면 너밀의 값은 1234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에 뭐 서식 지정자가 있는 위치에 지정한 값을 출력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은 이제 옵션을 준 경우죠. %10D %10D니까 콘솔에 10칸을 확보한 후 오른쪽부터 메꿔서 출력하라 이거죠. 실행해보면 1234입니다 해서 지금 줄을 안 바꿨죠. 그러니까 역슬래시를 써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 n 써주면 이제 줄을 바꾼다 이거죠. 실행하면 자, 보면 543이 지금 좌측에서부터 떨어져서 출력되죠. 10간을 확보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채워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채우려면 %-10대 하면 이제 반대 방향에서 이제 채운다 이거죠. 자, 빈칸을 0으로 채우고 싶다면, 자, 0을 써주면, 자, 오른쪽에서 채워오는데, 다른 빈칸들 다 0으로 채워지죠. 시스템 프린트 ln이 결국에는 역슬래시 n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른 진수의 정수값으로 출력하는 거죠. 보면 지금 %5는 너밀의 값을 8진수로 출력하라 이거죠. 실행하면 543의 8진수 정수는 1037이다 이거죠. 자, %x는 16진수 출력하라 이거죠. 출력해보면 21f다 이거죠. x를 대문자로 지정해주면 21f에서 그 16진수의 알파벳 수 있죠. 알파벳 수를 대문자로 표시한다 그죠. 자, 이번에는 % 자체를 출력해보고 싶다 이러면 % 두 번 써주면 된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 두 번 써주면 % 기호로 출력해보고 싶다 이거죠. 요때 %D는 앞에 %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그냥 문자열로 출력해보고 싶다 이거죠. 뒤에 있는 %D는 이제 실제 서식 지정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밀의 값이 요 위치에 출력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실행하면 자, %D는 543 출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 기호로 출력해보고 싶다 이러면 하나 더 써주면 된다 이거죠.
정수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수죠. 자, 프로토타입 변수 너미를 6.525F 그러니까 6.5 곱하기 12호성이죠. 자, 너미와 넘3을 더블 타입 선언 후, 자, 요는 이제 좀 복잡한 실수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변수 값을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해 보고 싶다 이거죠. 자, 너밀의 값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실수 소수점 있는 실수 형식으로 출력해 보고 싶다 이거죠. 지금 너밀은 지금 지수 형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퍼센트 F를 지정해 주면 된다 이거죠. 실행하면 65만 점 00000이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엔 옵션을 주는 거죠. 15.5 F 역슬래시 옵션 중 15는 출력할 콘솔에 15간을 확발해 이거죠. 그 .5는 출력할 실수에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출력하라 이거죠. 6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의미죠. 자, 실행해 보면 자 65만인데 지금 자 15간 확보 오른쪽에서 지금 숫자를 채워오고 있죠. 자, 이번에는 옵션이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실행해 보면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부터 채우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변수 너미의 값을 실수로 출력하라 이거죠. 실행해 보면 자 0.00077 출력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출력해 놓은 거 보면 지금 너미가 지금 지수 형식으로 출력되는데 지금 소수점이야 6자리까지 출력이 되죠. 7자리 자리에서 반올림 된다 이거죠. (14행에서는) 실행해보면 우리가 %F 기본 소수점 표시 범위는 소수점이 6자리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더 정밀하게 소수점 이하를 표시해주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자 15.9F라고 지정하면 이제 소수점 이하 9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수점 이하 자리도 우리가 지정해서 원하는 자릿수만큼 표시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15는 이제 15칸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출력하라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면 자, 왼쪽에서부터 출력이 되죠. 책에는 앞에 점 0이 붙었죠. 붙어도 결과는 같죠. 자, 이번에는 실수를 지수 형식으로 출력하죠. 자, 넘3에 이런 이제 소수점 이하의 자리 수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넘3을 지정해서 %1로 지정해서 출력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수 형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자 %15.7이니까 이는 지수 형식으로 출력하는데 자 15는 15칸을 확보하라 이거죠. 확보가 난 다음에 자 .2니까 지수 형식으로 출력하는데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런 뜻이죠. 실행하면 자 소수점이 7자리까지 표시가 되죠. 8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15라고 지금 옵션을 줬으니까 15간 확보한 후 오른쪽에서부터 쭉 메꿔 오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다른 건 똑같은데 이제 왼쪽에서부터 메꿔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부터 메꿔 온다 이거죠. 프린트F와 서식 지정자를 이용하면 우리 앞에서 배운 정수와 실수를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실수를 출력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어떤 경우에는 세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서식 지정자를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실수를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책에 넣는데 하나 보충해야 될 게, 자 지금 시판행에 보면 지금 num3의 값을 지수를 출력하죠. 실행해 보면 18, 19, 20행에 있는 실수를 지금 지수를 출력하는데 지금 요 지수를 나타내는 이가 지금 소문자죠. 대문자로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대문자로 표시해 주려면 요 1을 대문자 2로 표시하면 실행하면 자 3.12에서 대문자 2 플러스 03 이런 식으로 표시되죠. 그러니까 지수 1을 대소문자로 표시하는 방법 알아두세요. 지난 시간에 printf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수와 실수를 한번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한번 출력해 봤죠. 자, 이번에는 printf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와 문자열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죠. 자, 보면 str이 스트링 타입으로 선했죠. 자, 헬로 월드로 초기했습니다. 네임도 스트링 타입이죠. 홍길동 문자열로 초기했죠. 자, 그레이드는 차 타입이죠. 대문자 A로 초기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printf 출력한다 이죠. printf 쓰고 자 str 변수 값을 출력하는데 자 str 지금 스트링 타입이니까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문자열 서식 지정자는 %s다 이거죠. 출력하면 헬로 월드가 출력된다 이죠. 왼쪽에서부터 메꾸면서 출력이 되죠. 요 지금 주석 처리해놨는데 요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 이죠. str을 %f 즉 문자열은 %s로 출력해야 된다 이죠. 서식 지정자가 이런 식으로 출력할 데이터 타입과 맞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죠. 반드시 str이 문자열이니까 %s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보면 또 printf에서 str을 출력하는데 %와 s 중간에 지금 20 옵션을 적용했죠. 그러니까 20칸을 확보한 후 오른쪽에서 출력하는 거죠. 그죠? 헬로 월드 오른쪽부터 메꿔가면서 출력하면서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빈칸으로 남는 거죠. 자, 마이너스 20s죠. 왼쪽에서 메꾸는 거죠. 문자를 %s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출력하는 거죠. 학생 이름은 %입니다. 자, 그리고 네임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네임 홍길동을 자, 요 %에서 요 위치에 출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생 이름은 홍길동입니다가 출력이 되죠. 문자를 출력하죠. 자, printf에서 문자는 %c다 이거죠. %c. 그레이드 지정해주면, 자, 학점은 A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문자를 출력하기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EX03으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 printf 테스트 str 문자열 변수 써내고 헬로 월드를 쏘겠죠. 자, 네임 문자열 변수 선언은 홍길동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레이드를 차 타입으로 선했죠. 문자 A로 초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rintf 이용해서 자, printf에서 %s 그리고 str 지정해주면 str 문자열과 헬로 월드를 문자를 출력하겠다 이거죠. 헬로 월드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자, 문자를 %f로 출력하면 실행 중 에러가 난다 이죠. 1, 2가 포맷 컨버전 익셉션 해서 지금 str은 문자열인데 %f는 실수 지정자죠. 그러니까 에러가 난다 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데이터의 타입과 서식 지정자의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옵션을 주는 거죠. 자, 퍼센트 20 했으니까 문자를 출력하는데 20칸 확보 후 오른쪽에서부터 출력하라 이거죠. 자, 오른쪽에서부터 출력하죠. 똑같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왼쪽에서부터 출력하죠. 퍼센트 %S를 이용해서 문자를 출력하는 거죠. 자, 학생 이름은 퍼센트 %S입니다. 지정하고 네임을 지정하면 변수 네임의 값을 요 퍼센트 %S 요 위치에 출력한다 이거죠. 실행하면 학생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출력이 되죠. 학점은 퍼센트 %C입니다 해서 그레이드 지정하면 이번에는 퍼센트 %C니까 지금 그레이드가 차 타입 변수죠. 그러니까 그레이드 값 A가 요 위치에 출력이 된다 이거죠. 실행하면 학점은 A입니다. 출력이 되죠. 프린트F로 이제 문자열과 문자를 출력할 때는 퍼센트에서 퍼센트 %C를 이용한다 이거죠. 자, 우리 전 시간까지 자바의 기본 데이터를 프린트F 메소드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근데 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프린트F로 우리가 한 번에 한 개의 데이터만 출력했죠. 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출력할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데이터도 각각의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프린트F 메소드로 여러 값 동시에 출력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형식이 있죠. 시스템.printf에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출력하니까 콤마로 값을 써주겠죠. 그러면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에 대한 서식 지정자를 요게 2가 돼야 되겠죠. 서식 지정자를 각각 일치하는 서식 지정자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준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콤마로 똑같이. 그러면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보면 프린트F로 여러 값을 출력 시 반드시 서식 지정자의 개수와 출력하려는 값의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당연한 얘기겠죠. 출력하려는 값이 2개면 서식 지정자도 2개가 돼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출력하는 값에 대응하는 서식 지정자의 형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값1이 실수면 서식 지정자는 %F겠죠. 값2가 문자열이다. 그러면 서식 지정자 2는 %S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의 타입하고 서식 지정자의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얘가 있죠. 보면 프린트F에서 자 보면 3.14 1597 그리고 헬로 월드. 자, 각각의 데이터를 지금 출력하려고 한다 이거죠. 3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출력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100은 정수니까 %D로 지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3.14 1597은 3.14 1597은 실수죠. 그러니까 %F로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헬로 월드는 문자열이니까 %에서. 자, 이런 식으로 개수하고 타입이 일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출력하면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여러 개 출력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예제다 이거죠. 보면 자, num1, num2, num3을 인트 타입을 선택했죠. 10, 20, 30으로 초기했다 이거죠. 하이트가 더블 타입이다 이거죠. 그리고 178.97 키는 실수니까 실수로 초기했죠. 네임은 이제 문자열 타입이죠. 보면 홍길동으로 초기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레이드는 차 타입 문자에로 초기했죠. 자, 요 각각의 변수에 있는 값을 동시에 출력해 보고 싶다 이거죠. 자, 먼저 첫 번째 프린트F에서 %D 지금 3개가 있죠. 당연히 이제 3개의 정수를 동시에 출력하고 싶다 이거죠. 당연히 100, 200, 300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값을 3개를 지정해주면 각각의 위치에 값이 출력이 되겠죠. 보면 100, 200, 300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죠. 프린트F에서 %D는 3개죠. 그러면 값도 3개여야 되죠. 근데 100, 200 2개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일치가 안 한다 이거. 그러니까 실행하면 이제 예외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요 경우도 이제 %D는 지금 서식 지정자는 2개죠. 근데 값은 3개다. 일치가 안 하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식 지정자의 개수하고 값의 개수는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요번에는 %D 3개죠. num1, num2, num3 변수의 값을 출력하겠다 이거죠.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요번에는 %D, %O, %X
너밀, 너미, 넘삼. 개수가 일치하죠. 일단은 일치하고 지금 너밀, 너미, 넘삼을 너밀은 10진수, 너미는 8진수, 넘삼은 16진수로 출력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printf에서 %d, %.4f, %s. 자, 이번에는 각각의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하겠다 이거죠. 보면 %d니까 첫 번째 100 맞죠? %.4f니까 3.241597 맞죠? 실수니까 .4니까 소수점이야. 네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s니까 hello world.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보면 100, 3.241516 지금 옵션이 4니까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헬로 월드 출력한다 이거죠. 자, 보면 요거는 에러가 난다 이거죠. 보면 %d, %.4f, %f인데 %f하고 지금 매칭이 되는 게 헬로 월드죠. 타입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출력 시 %s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자, 보면 자, 이번에는 자, 문자열 중에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거죠. 자, 이름에서 %s, 키 %.4f, 학점 %c 해서 자, 첫 번째 %s니까 name 일치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하이트가 지금 더블 타입이니까 보면 %.4f 실수 타입을 출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수점이야 네 자리까지 출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레이드 %c 일치하죠. 그러니까 출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름 홍길동 키 178.9300 지금 하이트가 178.93인데 네 자릿수까지 출력하니까 소수점이야 세 번째 네 번째는 0으로 이제 채운다 이거죠. 그레이드 학점 A 출력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이름, 키, 학점을 출력하는데 자, 그 각각의 데이터 사이에 이런 식으로 탭으로 띄우는 거죠. 네임, 하이트, 그레이드 출력하면 이름 홍길동 탭으로 띄워주는 거죠. 키 178.9300 탭으로 띄우고 학점 A 출력한다 이거죠. 자, 문자열 중에 원하는 위치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거죠. 학생 이름은 %s이고 학점은 %c. %s에 대응하는 게 네임이겠죠. 그러니까 학생의 이름은 홍길동이고 학점은 %c니까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죠. 그러니까 학생의 이름은 홍길동이고 학점은 A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에 원하는 위치에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하고 싶다 이거죠. 그때도 당연히 서식 지정자의 개수하고 출력하려고 하는 값의 개수 그리고 각각의 타입이 일치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03 패키지의 클래스 printf values test 자, 너밀, 너미, 넘삼 인트 타입을 선언 후 10, 20, 30으로 초기했다 이거죠. 키 정보 저장하는 하이트를 더블 타입으로 선언했죠. 키는 실수니까 자, 178.93이라는 더블 타입 실수로 초기했다 이거죠. 네임 스트링 타입을 선언했죠. 자, 그레이드는 차 타입으로 선언 후 A로 초기했다 이거죠. 자, 데이터를 한꺼번에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하겠다 이거죠. 자, 보면 printf에서 %d, %d 지금 세 개의 정수를 출력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똑같이 100, 200, 300 콤마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정수를 지정해주면 각각의 위치에 출력이 된다 이거죠. 실행하면 자, 100, 200, 300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자,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죠. 에러가 나는 경우는 자, 보면 자, %d는 3개인데 지금 출력하려고 값은 2개죠. 그러니까 지금 매칭이 안 된다 이거죠. 실행하면 자, 보면 missing format argument exception이라는 실행 중 예외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서식 지정자 개수하고 출력하려고 하는 값의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서식 지정자 개수가 2개고 출력하는 값의 개수가 3개다 이거죠. 실행해보면
자, 정상적으로 출력은 되죠. 근데 뭐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서식 지정의 개수하고 출력하려고 하는 값 데이터의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자, 넘1, 넘2, 넘3을 %d, %o, %x 각각의 다른 진수의 정수로 출력하겠다 이거죠. 서식 지정자의 개수하고 출력하려고 하는 변수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실행하면 10, 24, 1, 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진수의 정수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앞에서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했죠. 자, 이번에는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 보면 똑같이 서식 지정자가 지금 3개죠. 근데 첫 번째는 %d 정수를 출력하라 그죠. 두 번째는 %.4f에서 f니까 실수를 출력하는 거죠. 0.4니까 소수점에 4자리까지 출력하라 그죠. 저건 s가 빠지죠. %s는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라 그죠. 똑같이 대응되는 값 100, 3.14, 1597 헬로월드 각각의 서식 지정자 타입하고 일치하죠. 실행하면 자 100, 3.1416 헬로월드가 차례대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근데 자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치하는데 세 번째가 %f죠. 헬로월드는 문자열이죠. 실행해보면 1, 2가 포맷 컨벤션 입세션에서 지금 헬로월드하고 %f하고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에러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출력할 때는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문자열의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출력하는 거죠. 자, 지금 여러 개의 값을 문자열 도중에 이제 출력하고 싶다 이거죠. 이런 %에서 네임하고 일치하죠. 그리고 키 %.4f 하이트 일치하죠. 학점 %c 그레이드하고 일치한다 이거죠. 실행하면 이름 홍길동 키 178중 9300 학점 A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지금 각각 이름 키 학점을 콤마로 구별 안 하고 지금 자, 이번에는 이름 키 학점을 콤마로 구분 안 하고 지금 택키로 구분하겠다 이거죠. 실행하면 자, 이름 홍길동 택키로 띄워졌죠. 그리고 키 178.9300 그리고 택키 학점 A 자 이런 식으로 택키로 구분해서 출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자열 중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같이 출력하고 싶다 이거죠. 실행하면 학생 이름은 홍길동이고 학점은 A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음에 %였으니까 네임하고 대응이 되죠. 그리고 학점은 %C니까 그레이드 지금 그레이드가 차 타입이니까 요 위치에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프린트F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바에서 기본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느냐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키보드로 원하는 값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절이죠. 자, 8절에서는 키보드로 값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시 변수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 선언 후 우리가 초기화를 해줬죠. 자, 근데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성적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려면 실행 후 여러분들이 직접 점수를 키보드로 입력을 하죠. 그렇듯이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자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표준 입력은 키보드라고 합니다. 뒷장에 자바 IO에서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여러 가지 입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겠습니다만, 표준 입력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걸 표준 입력이라고 합니다. 표준 출력은 모니터로 출력하는 걸 표준 출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전에서 콘솔로 출력했죠. 그게 표준 출력이다 이거죠. 그렇다는 건 우리 뒤에 자바 IO에서 학습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장치에 출력하는 방법도 많다 이거죠. 자, 표준 입력, 표준 출력, 여러분들 용어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바에서 키보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키보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스캐너 클래스. 자바에서 미리 제공하는 API 클래스다 이거죠. 자, 요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한 후,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구나. 사용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여러분들 자동차의 모든 원리나 기능을 다 알고 타는 건 아니죠.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행 방법이 있죠. 기본적인 운행 방법을 알고 자동차를 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의 각각의 기능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키보드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스캐너 클래스를 이런 과정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정이, 자, 소스 파일 최상단에 임포트문을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임포트에서 java.util.scanner, 스캐너 클래스가 있는 패키지가 java.util 패키지인데,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문을 추가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보면 스캐너 클래스 타입 sc 변수 선언 후 넌에서 new 스캐너 갈로 열고 닫고 해서 시스템.in이 미리 말씀드리면 요게 자바의 표준 입력이죠. 그러니까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면서 표준 입력 장치에 연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형식이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캐너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스캐너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이거죠. 보면 자, 스트링 네임 문자열 타입 변수를 선언했죠. 넌에서 sc. 스캐너 클래스의 next line 메소드를 이용해서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 사용하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스를 종료를 한다 이죠. sc.close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스캐너 클래스를 요 네 가지 과정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캐너 클래스로 정수를 입력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정수 데이터를 입력한다 이거죠. 먼저 요약을 보면 입력받은 문자를 정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인테저 클래스의 passInt 메소드로 정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입력한다 이거죠.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열로 입력하니까 이 문자열을 실제 정수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죠. 그게 우리 앞에서 배운 인테저 클래스의 passInt 메소드로 그렇게 변환을 한다 이거죠. 자, 보면, 자, 먼저, 아까 스캐너 클래스 사용법에 의해서 최상단에 패키지문 다음이죠. 최상단에, 자, 이런 식으로 임포트해서 java.util.scanner 선언해준다 이거죠. 임포트문을 선언해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메인 메서드에서 자,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죠. 스캐너 sc는 new 스캐너에서 시스템.in. 요거는 고정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키보드로 입력한 정수를 저장할 변수, 너미를 선언한다 이거죠. 영어로 초기했죠.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메시지 이제 출력한다. 출력하고 난 다음에 자, sc.nextLine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제 정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콘솔에 대기를 하고 있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00, 100 입력 후 엔터를 친다 이죠. 엔터를 치면 nextLine이 입력을 받는다 이죠. 엔터를 치면 자, 템프로 100이라는
문자열이다 이죠. 지금 우리 눈에는 벽으로 보이지만 100에는 문자열을 자 템프로 리턴을 한다 이죠. 자 그러면 실제 100을 벽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인테저 클래스의 passInt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죠. integer.passInt에서 템프 변수를 넣어주면 템프 가리키는 문자열 100이 100으로 변환이 돼서 너밀에 저장이 된다 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입력한 정수에서 너밀 출력하면 입력한 정수는 100입니다가 출력이 된다 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sc.close에서 스캐너 클래스 사용을 종료를 한다 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정수를 입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수 입력 후 integer class.passInt 메소드로 입력한 정수형 문자열을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실제 정수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키보드로 여러 개의 정수를 입력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두 개의 정수 입력받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보면 똑같이 임포트문을 선언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스캐너 SC는 new 스캐너 시스템.in 자 똑같이 스캐너 인스턴스 생성했다 이거죠. 자 너밀 입력한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인테저 타입을 선언했죠. 템포 스트링 타입 변수 선언하고 널로 초기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정수를 입력하세요. 자 메시지 주고 자 s.nextLine 메소드 호출했죠. 그러면 여기서 JVM이 딱 입력을 대기하고 있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00 입력하고 엔터 치죠. 그러면 JVM은 요 100을 가지고 와서 템프에 리턴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템프에 저장된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해야 되겠죠. 자 integer.passInt에서 템프를 입력하면 너밀에는 100이 저장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next line 메소드 호출했죠. 그러면 또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죠. 200 입력해서 엔터 치면 자 200이 이번에는 또 템프로 리턴 되는 거죠. 또 integer.passInt 메소드 이용해서 템프의 값을 정수로 변환하면 너미에는 200이 저장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밀과 너밀을 출력하면 100, 200이 출력이 되죠. 더한 너밀과 너밀을 더한 값을 출력하면 300이다 이거죠.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는 방법이다 이죠. 입력할 때마다 자 이런 식으로 next line 메소드 호출해서 값 가지고 와서 integer class passInt 메소드로 정수를 변환해 주면 된다 이거죠. 뭐 세 개 입력 받고 싶으면 또 템프는 sc.nextLine 메소드 호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 num3은 integer.passInt에서 템프 값을 입력을 하면 또 세 번째 정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정수를 입력 받는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스캐너 클래스로 이제 실수를 입력 받는다 이거죠. 자 요약을 먼저 해보면 입력받은 데이터를 플로트.pass 플로트나 더블.pass 더블 메소드로 각각의 실수 타입으로 변환해 준다 이거죠. 아까 인테저 클래스는 integer.pass int로 정수를 변환했죠.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플로트 타입 실수나 더블 타입 실수를 입력하면 각각의 플로트.pass 플로트나 더블.pass 더블을 이용해서 각각의 실수 타입으로 변환해 주면 된다 이거죠. 자 보면 자 상단에 임포트문을 선언했죠. 자 그리고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었죠. 너밀, 플로트와 더블 타입을 선언했죠. 0으로 초기했죠. 그리고 템프는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하고 널로 초기했죠. 자, 두 개의 실수를 입력하세요. 메시지 주고, 자, sc.nextLine 메소드 호출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자가 12.345 입력해서 엔터 치죠. 그러면 12.345 문자를 템프로 리턴하죠. 자, 플로트.pass 플로트 메소드에 입력해주면 너밀에는 12.345 실수가 저장되는 거죠. 플로트 타입이겠죠. 똑같이 sc.nextLine 메소드 호출하면 딱 여기서 대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4567 입력해서 엔터 치면 템프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블.pass 더블에서 템프 값을 더블 타입 실수로 변환해서 너미에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밀과 너밀을 출력하면 12.345 123.4567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실수로 출력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키보드로 정수와 실수를 입력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키보드로 정수와 실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절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0.ex01 클래스 한 개 정수값 입력받는 거죠. import integer test 자 입력받는 방법 먼저 임포트문을 선언해야 되죠. 자 java.util.scanner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스캐너 클래스를
가져다 쓰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new 스캐너에서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한다 이죠. 보면 인자로 system.in이 키보드를 나타냅니다. 인스턴스 생성하면서 키보드와 연결해서 입력 값을 받아라 그런 뜻이죠. 자, 입력받은 정수를 저장할 너미를 지금 인트로 선했죠. 0으로 초기했죠. 자, 그리고 자, 메시지 출력하고 스트링 탭 템포 변수 선에서 sc.next 라인 호출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해도 문자열로 입력하는 거죠. 그걸 템포라는 문자열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실제 입력한 숫자형 데이터를 인테저 클래스 pass into method를 이용해서 실제 정수를 변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닫는다 이거죠. 자, 실행해 보면 자, 정수 입력. 자, 입력한 정수는 120입니다. 입력한 점수는 100입니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 경우, 즉 여러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 경우죠. 자, 스캐너 클래스 임포트 했죠. 자, 그리고 자,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 자,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 생성했죠. 자, 그리고 인스타의 변수 너밀과 너밀을 선언하고 초기했다 이거죠. 템포 변수 선언 후 널로 초기했죠. 자, 똑같이 sc 넥스트. 자, 넥스트 치면 지금 스캐너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가 쭉 나오죠. 지금 보면 실제 넥스트 인트로 호출해서 정수로도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넥스트 인트, 넥스트 플로트, 넥스트 더블. 자, 이런 식으로 정수 실수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바로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 받을 때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넥스트 라인 호출해서 일단은 문자열로 입력 받은 후 각각의 타입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각각의 메소드 호출해서 데이터 입력 받아보면 되겠죠. 자, 넥스트 라인 호출해서 숫자형 문자열을 입력받죠. 자, 그리고 이제 변환해 줘야 되겠죠. 템포를 입력하면 실제 정수로 변환돼서 너미로 저장되죠. 똑같이 이제 두 번째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넥스트 라인 똑같이 변환해 준다 이거죠. 자, 입력한 두 정수의 합을 구해 보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클로즈 메소드 호출해서 닫아주는 거죠. 자, 실행해 보면 두 개의 정수 입력하라 이거 100, 200입니다. 200 입력하면 입력한 두 정수 100, 200, 두 정수의 합 300 출력이 되죠. 자, 2000, 3000을 입력하면 두 정수의 합은 5000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정수를 입력하는 방법. 만약에 세 번째 정수를 입력하고 싶으면 num3 선언 후 다시 템포는 sc.next 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받아서 num3은 integer pass into로 변환해서 저장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키보드로 실수를 입력하는 거죠.
input real number test다 이거죠. 똑같이 스캐너 클래스 임포트 했죠. 자, 그리고 자,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했다 이거죠. 자, 플로트 타입 변수 너미를 선언했죠. 자, 그리고 더블 타입 변수 너미 선언했습니다. 자, 템프 문자 타입 변수 선언했죠. 자, 메시지 출력하는 거죠. 출력하고, 자, sc.next 라인으로 숫자 첫 번째 실수 입력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플로트.pass 플로트에서 첫 번째 실수를 플로트 타입 실수로 변환해서 너미를 저장하는 거죠. 너미이 지금 플로트 타입이니까. 자, 그리고 다시 자, next line 호출해서 두 번째 실수를 입력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런 후 너미의 이번에는 너미의 더블 타입 실수를 저장하는 거죠. 자, 이제 스캐너 클래스 다 사용했으니까 클로즈 메소드 호출해서 닫아준다 이거죠. 자, 실행해보면 두 개 실수. 첫 번째는 12.12349, 두 번째는 123.4567이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실수는 12.1234, 두 번째는 123.4567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는 플로트 타입 실수죠. 두 번째 실수는 더블 타입 실수.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넥스트 라인 호출해서 입력 받은 후 각각의 실수 타입으로 변환해 준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자, 키보드로 정수와 실수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죠. 문자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는 문자 입력받기. 자, 우리 앞에서 문자열은 이미 입력받아봤죠. next line 메서드를 사용하죠. 자, next line 메서드는 계획 문자,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여러분들 계획 문자는 엔터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쭉 키보드 입력하다가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줄로 이동해서 쭉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키보드에서는 계획 기능을 엔터키가 한다 이거죠. 계획 문자를 기준으로 입력을 받으므로 입력한 한 줄 전체를 문자로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next line 메서드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엔터키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입력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한 전체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예제죠. next line 메서드로 문자 입력받기. 스캐너 클래스를 지금 임포트하고 있죠. 자, 그리고 new 스캐너에서 똑같이 스캐너 인스턴스 생성하죠. 자, 그리고 메시지 문자열 타입 변수 선언했죠. 널로 초기합니다. 자, 그런 후 메시지 인원에서 s.nextLine 메시지 호출하죠. 그러면 이제 쭉 실행하다가 자, 여기에서 JVM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hello world 입력 후 엔터키를 치면 자, JVM은 입력한 문자열 전체 요걸 가지고 와서 메시지에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문자 메시지를 프린트 ln으로 값 출력하면 hello world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넥스트라인 메시지로 동시에 여러 문자를 입력받기. 자, 똑같이 임포트하고 스캐너 인스턴스 생성했죠. 자, 변수 두 개 선언한다 이죠. name addr 이름과 주소 입력하세요. 출력하고 name은 s.nextLine, addr은 s.nextLine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를 입력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자, 실행하면 자, 첫 번째 넥스트라인 호출되면서 여기에 JVM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순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제 이순신 값을 네임이 저장하고 다시 다음 줄에서 next line 메시지 호출하니까 또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용자가 강남구 입력하고 엔터 치면 강남구를 다시 addr 저장하고 난 다음에 네임과 addr 출력하고 마시는 거죠. 여러 개의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next line을 그때그때 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문자를 입력하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문자를 입력하는 예제죠. 패키지를 ex02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만든 후 new 클래스 렉날 테스트
스캐너 클래스 임포트 했죠. 자, 그리고 자, 스캐너 인스트 생성했습니다. 자, 문자열 변수 메시지를 선언하고 널로 초기했죠. 자, 넥스트 라인 메소드 호출해서 문자를 입력받죠. 자, 메시지 값 출력하죠. 자, 그리고 클로즈 메소드 호출해서 인스턴스 사용을 종료하죠. 자, 실행해보면, 자, 문자 입력해서 나오죠. 헬로 월드. 자, 엔터키 칠 때까지 계속 입력이 된다 이거죠. 자, 엔터를 치면, 자, 헬로 월드 입력한 문자를 변수 메시지에 전달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거죠. 문자 입력 시 넥스트 라인 메소드를 호출하면 엔터키를 칠 때까지 계속 입력을 한다 이거죠. 다음은 여러 개의 문자를 입력하는 예제죠. 렉스9 벨 유저 테스트다 이거죠. 스캐너 클래스 임포트 했죠. 자, 그리고 스캐너 인스턴스 생성했다 이거죠. 네임 어드레스 변수 선언했죠. 네임에 sc.next 라인 합출해서 첫 번째 문자를 입력한다 이거죠. 자, addr에 s.next 라인 또 호출해서 주소를 입력받는다 이거죠. 자, 자, 그리고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닫아준다 이거죠. 자, 실행하면 이름, 주소. 자, 이름은 홍길동, 주소는 강남구. 이름은 홍길동, 주소는 강남구. 자,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좀 사용자가 좀 사용하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름 써주고 이름 입력하라고, 주소 써주고 사용자가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더 편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프린트 해서 이름, 주소. 자, 실행하면, 자, 이름 입력하죠. 그러면 이름 옆에 이순신, 자, 주소 옆에 강남구.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자, 이름은 이순신, 주소는 강남구.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항목을 입력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훨씬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자, 넥스트 라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인 문자열을 어떻게 입력하는가 실습해 봤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자바의 기본 데이터를 키보드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문자를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데이터를 특별하게 입력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정수나 실수 입력받을 때 일단은 문자열로 입력받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로 변환을 했죠. 비슷한 방법입니다. 보면 넥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일단 입력받습니다. 받은 후 스트링 클래스의 차앱 메소드를 이용해서 지정한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입력하면 문자열로 입력받는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A를 한자를 입력해도 문자열로 입력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문자열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죠. 스트링 클래스 제공하는 차앱 메소드에 여기에 이제 문자열 순서 0부터 시작합니다. 순서를 지적하면 문자열에서 해당 문자만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죠.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 임포트 했죠. 자, 인스트 생성했습니다. 자, 그레이드를 차 타입으로 선했죠. 자, 그리고 학점을 입력한다 이거죠. 자,
sc.next line 메소드 호출한다 이거죠. 그럼 문자를 입력받겠죠. 자, B를 입력했다 이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입력되는 B는 문자열이죠. 쌍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게 템포에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템포 문자열에서 스트링 클래스 제공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지정한 문자를 가지고 온다 이거죠. 여기 보면 차에 대해서 0 하니까 우리 뒤에 스트링 클래스에서 배우겠습니다. 미리 사용하는 거죠. 자, 헬로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H부터 순서가 있다 이거죠.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에 0이니까 B를 입력했으면 한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 B가 리턴이 되겠죠. 거기에서 보면 스트링 클래스에 to uppercase 메소드 호출해서 대문자 B로 변환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차 타입 변수 그레이드에 저장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력하면 학점 B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책에는 s.close 메소드가 생략되는데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입력받는다 이거죠.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EX03으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차 타입이죠. 차 인풋 테스트. 자, 인스트 생성했죠. 자, 차 타입 변수 그레이드 선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점을 입력한다 이거죠. 자, 입력하는 방법은 자, 먼저 문자열로 입력 받는 거죠. 자, 입력 받은 후 자, 스트링 클래스에 제공하는 차의 메소드로 첫 번째 문자를 가지고 온다 이거죠. 차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자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to uppercase 대문자로 변환한다 이거죠. 대문자로 변환 안 하면 이제 소문자를 가지고 오겠죠. 저는 변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점을 출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스캐너 클래스를 닫아주는 거죠. 실행하면 자, A 소문자로 입력하면 학점에 대문자로 출력을 하죠. B를 입력하면 학점 B가 출력된다 이거죠. 그냥 소문자로 출력하고 싶으면 to uppercase를 호출 안 하면 되겠죠. 자, 실행하면 학점 A가 그대로 출력되죠. 한 개의 문자를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바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키보드로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3장을 마치게 되죠. 3장에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바 프로그래밍은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를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는 과정이다 그랬죠. 자바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가 뭔가 다 알아봤죠. 8가지 기본 데이터와 참조 데이터가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방법, 키보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프린트F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출력하는 방법 다 알아봤죠. 자, 그러면 이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4장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4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장 하기 전에 3장에 연습 문제 7번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각 챕터별로 자바 문법을 학습했으면 그걸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 되죠. 모르면 또 가서 복습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챕터별로 이제 자바 기능이나 문법을 다 알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구현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결국 프로그래밍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장 하기 전에 연습 문제 7번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보면 아래에 이제 시험 점수를 키보드로 입력해서
이제 총점과 평균을 출력해보라 이거죠. 평균은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 출력한다 이거죠. 앞에서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하는 거죠.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EX04 패키지를 만든 후 클래스 연습 문제니까 엑서사이즈 7번이죠. 07. 자, 스캐너 클래스 자, 이런 식으로 스캐너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어야 되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는 최상단에 임포트를 했죠. 이제 임포트를 안 하니까 지금 에러가 나죠. 마우스 올려보면 자, 스캐너 cannot be resolved type. 스캐너라는 클래스 타입을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니까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근데 이클립스는 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 보면 임포트 스캐너에서 잡아준 유틸 패키지에 있는 스캐너 클래스를 임포트 할 수 있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 쭉 가면서 이제 자바 API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런 클래스가 많으면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리면 자동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점수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야겠죠. 코리아 이제 국어 점수 저장한다 이죠. 매스는 수학 점수, ENG는 영어 점수, 그리고 캠은 이제 화학 점수를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각각의 시험 점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각각의 이제 점수 입력 받을 시 어떤 점수를 입력 받는가 그 과목명을 써주는 게 좋겠죠. 처음에 국어. 자, 그리고 자, 스트링 타입 템포 변수를 하나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총점 저장할 변수도 하나 써줘야 되겠죠. 인트 타입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저장할 변수 에버리지 변수도 이런 식으로 선해서 자, 0으로 초기했다 이거죠. 자, 그거 이제 입력 받아야 되겠죠. 템포 변수가 받는 거죠. 템포에서 sc.next line 해서 자, 입력 받은 후 이제 코리아에 인테리어 점 파스인트로 변환해서 코리아에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실제 정확히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국어 55 입력하면 국어 55 입력되죠. 자, 그러면 수학, 영어, 화학 점수 입력해야 되죠. 자, 이번에는 수학에서 넥스트 라인으로 입력받은 후 S에 파수점 실제 수학 점수 똑바로 입력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영어
자, 4개의 과목을 입력받는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을 경우는 부분별로 구현하고 난 다음에 요까지 되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단계 구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4개의 점수가 똑바로 입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국어.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니까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입력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괄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특히 처음 하시는 분은 자 프로그래밍이 한 번에 딱 안 구현되죠. 그러니까 해보고 또 실행해보고 실행해서 결과 보고 또 안되면 또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반복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다 입력받고 난 다음에 출력해 보는 게 편하겠죠. 국어, 수학, 영어. 자, 입력한 대로 이제 변수에 다 저장이 되죠. 자, 그럼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이제 총점을 구해야 되겠죠. 총점은 변수의 값을 다 더하면 되죠. 토탈은 자, 총점을 출력해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총점 286 정상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은 총점 나누기 과목수겠죠. 총점 나누기 과목수 4로 나누면 안 되죠. 지금 토탈이 지금 인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인트 타입 나누기 인트 타입 하면 소수점 이하는 안 나오겠죠. 정수 부분만 리턴하겠죠. 일단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71.0)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부분은 다 잘라버리는 거죠. 정수 부분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0으로 나눠줘요. 4.0이 아니면 토탈을 더블 타입으로 명시적으로 타입 변을 해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71.5 정상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나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프린트 ln으로 출력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프린트 f로 출력해야 되겠죠. 평균에서 %.2 f겠죠. 2.2니까 두 번째 자리에 출력해라.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런 뜻이죠. 실행하면 국어, 자, 이번에는 71.50 정상적으로 나오죠. 다시 실행하면 국어는 98이죠. 98. 수학은 78이고 영어는 88 그리고 화학은 80점이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보면 총점이 351점이고 평균이 87.75.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하다가 모르면 또 앞에 가가지고 그 부분 복습하고 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구현하다 보니까 조금 뭐 수정해야 될 게 자, 국어, 수학, 영어, 화학.
자, 이런 식으로 과목명 출력할 때 프린트 F를 썼죠. 프린트 F를 쓰고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써주면 시스템 장점 프린트처럼 똑같이 이제 한 줄에 출력하죠. 프린트 F를 썼는데 F를 써도 되는데 배운 대로 하면 이제 프린트를 쓰는 게 낫겠죠. 다시 실행하면 국어, 수학. 자, 이런 식으로 프린트 F를 써도 되는데 프린트를 써서 출력하는 게 구현 의도에 맞는 거죠.